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안보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다 강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늘상 안보적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서쪽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한반도 문제에 개입과 관여를 한 국가이고요. 조선시대에는 한국에 대한 정치 문화적인 지배를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빅브라더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조공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국을 모시는 그런 관계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평화적이고 그리고 그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중국과 대결하기보다는 협력을 함으로 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늘 확보하는 그런 현명한 외교적인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국 전쟁 때에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한국 전쟁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국가이고요. 한반도의 동쪽에는 일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의 근대사에서 식민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에 해당이 되고요. 한반도의 북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주의 국가로서 이 한반도 남한에 대한 전쟁 도발 그리고 무력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이 무력에 의해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쟁 도발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확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는 한국에게 과거 19세기 말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정대하기 위해서 일본과 경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도 한반도 주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지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변국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지만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을 동북아 국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을 동북아 국가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외부의 위협 인식인데요. 한국 국민들 중에서 러시아를 한반도 위협을 주는 존재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은 19세기에는 꽤 높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소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약 5% 정도, 과거에는 한때 10 내지 20%의 국민이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나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서 한반도의 전쟁을 촉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을 미국이 초래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반면에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위협 요인이다라는 인식은 과거에는 쭉 20% 내지 3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50% 수준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으로 안보적인 혹은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될 우려를 감안한 그런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늘상 50 내지 60%의 국민들이 늘 안보의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약 3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의 어떤 평화적인 협상 노력으로 인한 것이고 다소 좀 일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북한의 위협 인식은 좀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늘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갖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018년도에 국민의 56%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약 21%도 그와 유사하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치를 합치게 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새로운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의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논리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필요하다는 논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통일되더라도 여전히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군사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한미동맹으로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통일이 되고 나서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제사회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국제사회가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좀 뒷받침 되어야만이 즉 정치 안보적으로 그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경제적인 투자가 더 촉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통일 이후에도 이 한반도의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국내 여론도 또 통일 이후에 좀 크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 45%는 강하게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45%고요. 동의한다는 의견이 43%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미국과의 동맹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 이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소 이러한 의견이 줄어들더라도 아마 과반수의 국민은 여전히 한미동맹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약 10%의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인의 다수는 20년 내지 30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평화적이고 합의에 의한 통일 방안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득도 있지만 손실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초래하였고 한국인의 다수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